나는 그날 밤 분명히 누군가가 내 방문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숨을 죽인 채로 돌리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내 이름은 민재, 33이고 방송 장비 설치 일을 한다. 지방을 오가며 촬영팀이 사용할 장비를 미리 세팅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낯선 지역에서 하룻밤 묵는 건 흔한 일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전라남도 담양, 가마골 근처로 출장 일정이 잡혔고 산속에 있는 작은 숙소를 하나 예약해 두었다. 평소 같았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도착하는 순간부 해가 거의 지고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가마골은 원래도 사람 왕래가 적은 곳이라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고요했다. 고요하다기보다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소리가 눌린 느낌이었다.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곡 물소리도 멀리서 울리기만 할 뿐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숙소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입구에는 아무런 간판도 없고 희미하게 켜진 전구 하나만이 현관을 밝히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주인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고 나왔다. 예약하신 분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범했지만 눈이 이상했다.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어깨 뒤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그를 보자 그제야 눈을 맞추며 웃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를 읽는 사람처럼 감정이 살짝 늦게 따라오는 느낌. 나는 그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넘겼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하지만 구조가 이상했다. 문이 두 개였다. 하나는 내가 들어온 현관문, 그리고 또 하나는 방 안쪽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미닫이 문. 나는 그 문이 화장실로 이어지는 줄 알았다. 저 문은? 내가 묻자 주인은 잠깐 말을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정적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아, 그건 창고 같은 겁니다.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문 쪽을 보지 않았다. 대신 바닥만 보고 있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보통은 열지 마세요라고 말할 법도 한데 굳이 사용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흐리는 말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머릿속 어딘가에 그 문이 박혀버렸다. 짐을 풀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근처에 식당도 없어서 미리 사온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웠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진짜 아무것도. 가로등도 없고 다른 숙소 불빛도 없고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조용함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단순히 산속이라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와이파이도 없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시계였다. 내 휴대폰 시계가 어느 순간부터 10분 정도 느리게 가고 있었다.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다. 그래서 노트북을 켜서 시간을 확인했는데 노트북 시간도 다르게 표시됐다. 둘 다 인터넷이 안 되니 자동 동기화가 안 된 걸 수도 있었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런데 이상한 건 초침이었다. 휴대폰 시계의 초가 일정하지 않게 움직였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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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그 간격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괜히 소름이 올라와서 휴대폰을 뒤집어 놨다. 피곤해서 그래.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장비 옮기고 낯선 곳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었다. 몸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다. 샤워를 하고 불을 끄고 누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아주 희미하게 나무가 긁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런데 그게 반복됐다. 스, 스. 마치 누군가가 나무 문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 나는 눈을 떴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지만 어둠이 이상하게 균일하지 않았다. 벽 쪽이 더 짙은 것 같았다. 특히 그 미닫이 문 쪽이. 소리는 분명 그쪽에서 나고 있었다. 쓱쓱 점점 일정해졌다. 규칙이 생기고 있었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쥐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산속이니까 쥐나 작은 동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오래된 한옥이면 틈도 많을 테니까 그럴 수 있다. 충분히.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톡 하는 소리가 났다. 긁는 소리가 아니라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톡, 톡. 간격이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에선 열어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직감이 너무 강하게 올라왔다. 그때였다. 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끼익, 정말로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다. 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문을 계속 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문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움직인 건 아닌데 시야가 왜곡되는 것처럼. 끼익, 끼익. 손잡이가 다시 움직였다.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쪽에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문은 화장실이나 창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건 밖에서 잠그는 구조가 아니었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나가려고 하는 문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귀에서 피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억지로 몸을 끌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거기 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눌린 목소리였다.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하고 둔탁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했다. 억양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말의 끝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기는 느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사람이면 주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혹시 다른 방이 연결돼 있고 주인이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왜 저 문을 열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사용 안 해도 된다고만 했을까? 왜 저 문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까? 문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춥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방 안의 공기가 확 내려갔다. 정말로 체감이 될 정도로 온도가 떨어졌다. 숨을 쉬면 입안이 시릴 정도로.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현관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숨을 참고. 뒤에서는 계속 톡, 톡, 톡. 규칙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거기 있잖아요. 아까보다 훨씬 선명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내 말투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대로 멈췄다. 등 뒤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나였다. 내가 방금 전까지 중얼거리던 톤, 숨의 길이, 발음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다시 들렸다. 내가 했던 말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다dim은 손잡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손잡이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다. 손잡이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금속이 마찰되며 내는 건조하고 현실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가 더 무서웠다. 환청이라기엔 너무 정확했고 착각이라기엔 너무 또렷했다.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내 척추를 잡고 있는 것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멈춰 있었다. 거기 있잖아요. 다시 그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문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대답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숨을 참았다.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그러자 문 너머의 목소리도 잠시 멈췄다. 그 정적이 더 끔찍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문 아래 틈으로 뭔가가 스치는 소리. 나는 고개를 조금 숙여서 바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문 아래로 아주 얇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손가락 같은 것이.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 그림자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툭.
무언가가 문 아래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젖어 있는 것 같은 머리카락 한 줌이 문틈 사이로 조금씩 밀려 나오고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가 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틈으로 억지로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아니라 속이 먼저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공포보다 먼저 거부감이 올라왔다. 이건 보면 안 되는 거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신호가 몸 전체에서 동시에 울리고 있었다. 보이죠? 문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아니, 웃는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열어주면 다 설명해 줄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리 없이. 아주 작게. 그게 보일 리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두드리는 소리도, 긁는 소리도, 숨소리도. 완전히 그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나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 쪽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는 정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렸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분명히 잠그지 않았는데 나는 다시 힘을 줘서 돌렸다. 철헉, 잠긴 소리가 났다. 나는 순간 멈췄다. 내가 잠갔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들어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잠갔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쇠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졌다. 그런데 없었다. 가방도 뒤졌다. 침대 위도 봤다. 없었다. 열쇠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아주 낮게 나가지 마요.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닫이 문이 열려 있었다. 아주 조금, 손가락 두세 개 정도 들어갈 만큼. 그 틈 사이로 어둠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안쪽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형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 그리고 그 틈에서 눈이 하나 보였다. 정확히는 눈처럼 보이는 무언가였다. 동공도 흰자도 구분되지 않는 그냥 검은 구멍 같은 것. 그게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눈이 움직였다. 아주 천천히 좌우로 마치 나를 훑듯이. 그리고 거기 따뜻하죠?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등 뒤로 식은땀이 쏟아졌다. 방 안은 분명히 따뜻했다. 난방을 켜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온기가 유지되고 있었다. 아까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상태였다. 그 말은 안쪽은 춥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관문을 3개 잡아당겼다. 쾅!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쾅! 손잡이가 흔들릴 뿐 열리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끼익! 미닫이 문이 더 열리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걸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끼익! 나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는 결국 돌아봤다. 문은 이제 절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기어 나오고 있었다. 정확히는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였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전부 덮고 있었고 팔과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관절이 있는 방향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손바닥이 바닥을 짚고 발이 아니라 무릎이 뒤로 꺾인 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게 나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그것이 말했다.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부족한 발음. 나는 그 순간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방이 따뜻한 이유. 그건 난방 때문이 아니라 저것이 이 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다. 현관문이 밖에서 3개 두드려졌다. 나는 깜짝 놀라서 문 쪽을 봤다. 손님, 문 좀 여세요. 주인의 목소리였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여기 이상해요. 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그것이 바로 내 뒤에 있었다. 언제 그렇게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얼굴이 거의 내 어깨에 닿을 정도로 머리카락 사이로 그 검은 눈이 나를 바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이 열렸다. 너무 크게.
사람의 입이 벌어질 수 있는 각도를 넘어서 귀 밑까지 찢어지듯이 그 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어둠. 말하지 마. 그것이 속삭였다. 내 목소리로.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손님, 안에 괜찮으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숨도 거의 쉬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눈앞에는 그것이 있고 뒤에는 닫힌 문.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아주 천천히 내 귀 바로 옆으로 얼굴을 가져왔다. 차가운 숨이 스쳤다. 밖에 있는 건 나 아니에요. 내 심장이 그 말과 동시에 내려앉았다. 내 심장이 내려앉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됐다. 밖에서 들리는 주인의 목소리, 바로 뒤에서 내 숨결을 따라오는 그것의 목소리. 둘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손님, 문 좀 여세요. 지금 바로. 밖에서 다시 외쳤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다급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를 막으려는 것처럼. 나는 그 소리에 반응할 뻔했다. 손잡이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열면 끝이에요. 내 귀 바로 옆에서 그것이 속삭였다. 나는 그대로 멈췄다. 밖에 있는 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숨이 목에 걸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방에서 일어난 일들도 전부 말이 되지 않았다. 당신 아까부터 계속 나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말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니야. 속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억이 떠올랐다. 숙소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내 어깨 뒤를 보고 있었던 장면. 그 시선이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느낌.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현관문. 그리고 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 문 여세요. 지금 당장. 이건 아까보다 더 급박했다. 거의 화를 내는 수준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느릿하고 부자연스러운 말투가 아니었다. 훨씬 생생하고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저 사람이 진짜면 그럼 지금 내 뒤에 있는 이건 뭐지? 속지 마요. 뒤에서 다시 속삭였다. 당신 아까부터 계속 피곤했잖아요. 착각도 하고 시간도 이상하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논리적으로 들렸다. 나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것이 말했다. 당신이 들어오기 전부터.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입 밖으로 소리가 나왔다. 그 순간 그것이 멈췄다. 아주 잠깐.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말했네. 그 목소리가 아주 낮게 웃었다. 내 숨이 흔들렸다. 나는 스스로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현관문 쪽으로. 손님, 제발 문 좀 여세요. 밖에서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뒤에서 느껴지는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둘 다 너무 현실적이었다. 어느 쪽이 가짜인지 이제는 감으로도 구분이 안 됐다. 그때 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가 보였다. 빛이었다. 밖에서 비추는 손전등 같은 것. 그 빛이 바닥을 스치면서 내 발끝까지 닿았다. 나는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밖이 현실이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빛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었다. 이 방 안에는 너무 오랫동안 자연스러운 것이 없었다.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 순간 뒤에서 그것이 내 팔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았다. 가지마. 그것이 말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내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았다. 완전히 낯선 목소리였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겨우 짜낸 목소리였다. 그것의 손이 더 강하게 조였다. 뼈가 눌리는 느낌. 밖은 위험해. 그 말과 동시에 밖에서 들리던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민재 씨, 밖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내 이름. 주인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예약할 때 이름을 적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열면 늦습니다. 그 말이 이어졌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늦는다고? 무엇이? 뒤에서 그것이 아주 작게 웃었다. 봤죠? 그것이 속삭였다. 저게 더 이상해요.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밖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차분해져 있었다. 아까의 다급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낮고 안정적인 톤으로 변해 있었다.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협박 같기도 했고 경고 같기도 했다. 나는 다시 뒤를 돌아봤다. 그것이 여전히 내 팔을 잡고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그 검은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여기 남으면 괜찮아요. 그것이 말했다. 나 계속 혼자였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감정이 실려 있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흉내만 내던 목소리가 그 순간금은 진짜처럼 들렸다. 외로움, 그 감정이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그걸 느끼는 순간 더 무서워졌다. 이건 단순히 사람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였다.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그것이 다시 말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난 나가야 해. 그 말을 하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왜 내가 저것의 감정을 신경 쓰고 있는 건지. 그 순간 밖에서 다시 쾅!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터졌다. 지금 당장 열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다. 거의 명령에 가까운 거칠고 급박한 목소리.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눈을 질끈 감고 손잡이를 돌렸다. 철컥. 이번에는 열렸다. 문이 아주 쉽게. 나는 그대로 문을 밀어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동시에 뒤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것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이 반으로 찢어진 것처럼 비정상으로 꺾여 있었다.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손은 여전히 내 쪽으로 뻗어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던 그 눈이 나를 향해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입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왜?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 모양.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에는 주인이 서 있었다. 손전등을 들고. 그 얼굴은 내가 처음 봤던 그 사람과 같았다. 하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랐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고 눈이 크게 떠져 있었다. 늦을 뻔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가리켰다. 저기 안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보지 마세요. 짧게 말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쾅!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너무 가볍게 들렸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닫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그 문 열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예요. 저게.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를 보지 않은 채 말했다. 들어온 사람한테 붙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더 이해가 안 됐다. 처음에는 흉내만 냅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목소리, 말투, 기억 다 따라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그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들어야 할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등 뒤에 문 안쪽에서 아주 작게 톡 소리가 났다. 톡.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방금 닫힌 문. 그 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틈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그 안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평범했다. 들었죠? 주인이 낮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완전히 끊긴 건 아닙니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다. 끊긴 게 아니라고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튀어나올 걸 대비하는 사람처럼. 원래는 문을 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열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슨 시간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손전등을 내렸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이끌고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공터 쪽으로 걸어갔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고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다. 그 냉기가 오히려 현실감을 줬다. 방 안의 그 기묘한 온기와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온도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몇 분을 걸었다. 그러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안에 있던 거 사람 아니죠? 확인하고 싶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었지만 누군가의 입으로 듣고 싶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아니에요. 짧고 단정한 말이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마디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확정된 기분이었다. 그럼 뭐예요? 그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조금 더 걸었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사람이었던 적은 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는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나를 정확히 보고 있었다. 여기 예전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정이 거의 없었다. 길 잃는 사람, 다치는 사람, 그리고 혼자 죽는 사람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특히 저 방. 그가 고개로 숙소 방향을 가리켰다. 원래 창고였는데 예전에 한 사람이 거기서 며칠 동안 갇혀 있었어요. 내 목이 바짝 말랐다. 구조가 늦어져서 결국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머릿속에 방금 본 그 형체가 떠올랐다. 기어 나오던 모습, 비정상적으로 꺾인 관절, 그리고 머리카락. 그 이후로 가끔씩 생깁니다. 그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입니다. 긁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겪었다. 그 다음에는 목소리를 따라합니다. 내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마지막에는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그 다음 말을 알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다. 근데 왜? 나는 말을 더듬었다. 왜 저한테는 열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 질문은 내가 계속 붙잡고 있던 의문이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정상적인 소리였다.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말해도 대부분은 안 믿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다들 비슷하게 반응해요. 그냥 창고겠지, 동물이겠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히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만약 처음부터 절대 열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나는 오히려 더 궁금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건드리지 않게 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아주 멀리서 톡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들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숙소 쪽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설마.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따라온 겁니다. 내 등골이 얼어붙었다. 여기까지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완전히 나오진 못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경계입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문을 열었잖아요. 그의 말이 이어졌다. 그 순간부터 안과 밖의 기준이 조금 흐려집니다. 내 머리가 하얘졌다. 당신이 있는 쪽으로 조금씩 넘어옵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말도 안 돼요.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확신을 줬다. 그때 내 발 밑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톡!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땅을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바로 발 아래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다. 공터, 나무,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이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았다. 이쪽으로, 주인이 말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더 밝은 쪽으로 걸어갔다. 손전등 빛이 닿는 범위 안으로. 빛이 있는 쪽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갔다. 빛. 아까 내가 문을 열게 만든 것도 결국 빛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내 발밑으로 비췄다. 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래를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내 그림자 옆에 하나가 더 있었다. 내 것이 아닌 그림자. 형태가 이상했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팔이 길고 머리가 아래로 늘어진 형태.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내 움직임보다 반 박자 늦게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주인이 말했다. 절대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가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그를 봤다.
그의 시선이 내 뒤쪽을 향하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귀 바로 옆에서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목소리가 다시 내 귀를 스치는 순간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던지듯 움직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아니라 온몸이 뛰는 느낌이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빛이 있는 쪽으로, 주인이 있는 쪽으로 몸을 붙였다. 들렸죠?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모든 걸 정리해줬다. 따라왔다는 말보다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게 느껴졌다. 그건 단순히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나에게 겹쳐지고 있었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떨리는 게 아니었다. 손끝이 아주 미묘하게 늦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손가락을 구부리면 그 그림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던 것처럼 내 실제 움직임조차 약간의 지연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거 왜 이래요? 내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전등을 더 가까이 들이댔다. 빛이 내 몸을 정확히 비추도록. 움직여 보세요.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팔 뒤쪽에 겹쳐진 게 있었다. 정확히는 그림자와는 다른 무언가. 빛에 비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아주 흐릿하게 검은 형체가 겹쳐 있었다. 내 팔보다 조금 더 길고 관절이 어긋난 형태. 그리고 그것이 내 팔보다 아주 미세하게 늦게 움직였다. 나는 그대로 손을 떨어뜨렸다. 저거 입이 마르다 못해 혀가 붙는 느낌이었다. 아직 완전히 붙은 건 아닙니다. 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부정하고 싶었다. 이 상황 자체를 인정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쳤다. 아까 방 안에서 그것이 내 팔을 잡았을 때 차갑고 축축했던 그 감촉. 나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때 내가 중얼거렸다. 잡았잖아요. 주인이 조용히 나를 봤다. 나는 그를 향해 말했다. 그때 이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정이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너무 많은 생각이 밀려왔다. 왜 하필 나인지, 왜 그 방이었는지, 왜 그날이었는지 아무것도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 지금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닙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끊어내야 합니다. 나는 멍하게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침까지 버티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침이요? 해가 뜨면 약해집니다. 그는 짧게 설명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최소한 분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그때까지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붙어 있으려고 할 겁니다. 내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걸 버티라고요. 네.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더 끔찍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손을 꽉 쥐었다. 손등 위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쓱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주인의 손전등이 내 발밑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다.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사람 형태로, 팔이 길고 머리가 아래로 늘어진 그 형체.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내 발보다 먼저 움직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이제 시작이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아주 미세하게 낮아져 있었다. 긴장하고 있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나도 더 불안해졌다. 이동합시다. 그가 말했다. 여기 서 있으면 더 빨라집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빛이 있는 방향으로. 손전등이 닿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나는 계속 내 발밑을 봤다. 그 그림자를 확인하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그림자가 2개가 아니라 3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멈췄다. 잠깐. 주인이 돌아봤다. 왜 그러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저거
그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췄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이상하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뭐가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보통은 하나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하나요? 네. 그는 내 그림자를 가리켰다. 지금은 둘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발밑에는 내 그림자 하나, 그것 하나, 그리고 그 뒤에 더 흐릿한 또 하나가 있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입을 벌렸다. 저건 뭐예요? 주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보다 더 무거웠다. 그때 내 뒤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도 보이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가 처음 들었던 그것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금까지 따라오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들어왔다. 숨이 목에 걸렸다. 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이제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둠. 방금 들었죠?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주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전등을 천천히 내 얼굴에서 발밑으로 내렸다. 빛이 움직이는 동안 그림자들도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셋 중 하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건 주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이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까지 그를 믿고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그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뭐예요, 그럼 이거. 내 목소리는 거의 울음 직전이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말했다. 겹쳤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겹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는 하나가 붙습니다. 한 사람한테.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발밑을 가리켰다. 당신을. 나는 더 이상 아래를 볼 수 없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저려왔다. 왜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마 문을 완전히 열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완전히. 보통은 중간에 멈춥니다. 소리만 듣고 도망가거나 기절하거나.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당신은 끝까지 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비난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발밑에서 툭 무언가가 스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뛰었다. 비명이 튀어나왔다. 주인이 손전등을 재빨리 비췄다. 내 발이 있던 자리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흙 위에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사람 손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마디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꺾여 있었다. 그게 방금까지 내 발을 향해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만지면 더 빨라집니다.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닿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때 왜 도망가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방향이 분명했다. 내 바로 뒤. 같이 있으면 따뜻하다면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다. 하지만 있다. 그건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껴졌다. 등 뒤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붙어있는 느낌. 숨결. 아니, 숨이 아니라 공기가 움직이는 느낌. 나는 한 발짝 옆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그 공기도 같이 움직였다. 딱 붙어서. 나는 이를 악물었다. 가만히 계세요. 주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움직이면 더 겹칩니다. 나는 그대로 멈췄다. 몸 전체가 굳었다.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었다. 그 정적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시야 가장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그림자가 비치는 방향, 그 경계선 위에 무언가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다. 머리카락.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형태처럼 보였다. 검고 젖어있는 듯한 머리카락이
빛과 어둠의 경계선 위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아래에서 눈이 하나 떴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시선을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조금 움직였다. 그 눈도 같이 움직였다. 완전히 붙어 있었다. 보지 마세요.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겨우 눈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이제 인식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내 귀 바로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목소리.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둘이었다. 이제 확실했다. 하나는 처음 그 방에서 나온 그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금 여기서 생긴 것.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2개잖아요.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덧붙였다. 그래서 더 빨라질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다. 아침까지 못 버티면요. 그 질문은 묻고 싶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이 없어집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더 무서웠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었다. 사라진다는 표현. 그게 더 끔찍했다. 그때 내 오른쪽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선택? 무슨 선택? 그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랑 있을지 아니면 왼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이어받았다. 나랑 있을지.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숨이 멎었다. 양쪽이었다. 둘이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나는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그림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내 그림자가 갈라지는 걸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틴다는 선택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나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있었고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각기 다른 온도와 감각이 내 몸을 반으로 나누듯 스며들고 있었다. 오른쪽은 차가웠다. 물속에 손을 넣은 것처럼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냉기. 왼쪽은 따뜻했다. 아니, 따뜻하다기보다는 익숙한 온도였다. 사람 체온 같은. 그게 더 소름 끼쳤다.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오른쪽에서 속삭였다. 늦기 전에. 왼쪽이 이어받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팔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 팔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약간 흐릿하게. 나는 겨우 눈을 떴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손전등을 들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지금은 중간입니다. 그가 말했다. 완전히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 나는 입을 열었다. 그럼 어떻게?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겹쳐졌다. 어떻게? 뒤에서 같은 말이 한 번 더 들렸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말한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온 직후에 뒤에서 그대로 따라 나왔다. 완전히 똑같은 억양으로. 주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나는 숨이 가빠졌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그 순간 왼쪽에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랑 가요. 나는 고개를 조금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쪽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어둠 속에서 윤곽이 더 또렷했다. 사람 형태. 머리카락이 내려와 있지만 아까보다 덜 흐릿했다. 그리고 얼굴이 있었다. 희미하게.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이 나였다. 정확히는 나를 닮은 무언가. 표정은 없는데 입은 살짝 웃고 있었다. 이쪽은 따뜻해요. 그것이 말했다. 혼자 아닐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외로움. 아까 방 안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잠깐 흔들렸다. 그때 오른쪽에서 왜 거칠게 속삭였다. 속지 마.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저건 네가 아니야. 그 목소리는 처음 그 방에서 들었던 것 같았다. 차갑고 비틀린 발음. 나랑 있으면 그냥 끝나. 나는 눈을 떴다. 끝나? 아무것도 안 느껴.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무섭지도 아프지도 외롭지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이 너무 솔직하게 들렸다. 그냥 조용해.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만해. 양쪽에서 계속 말이 들어왔다. 여기는 따뜻해. 여긴 편해. 같이 있자. 끝내자. 내 머릿속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주인의 목소리가 강하게 끼어들었다. 듣지 마세요. 나는 번쩍 눈을 떴다.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손전등 빛이 더 강하게 내 몸을 비췄다. 둘 다 당신이 아닙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말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들렸다. 선택하는 순간, 네, 끝입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봤다. 그럼 어떻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둘 다 거부하세요. 그가 말했다. 끝까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가능해요. 양쪽에서 동시에 웃는 소리가 들렸다. 불가능해요. 이미 늦었어요. 나는 귀를 막았다. 이번에는 진짜로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내 손이 내 귀를 정확히 막지 못했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다. 지금입니다. 주인이 소리쳤다. 움직이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앞으로 뛰었다. 빛 쪽으로. 주인이 있는 방향으로. 그 순간 양쪽에서 동시에 나를 잡아당겼다.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분명한 힘. 나는 중심을 잃고 휘청였다. 놔! 나는 소리쳤다. 그 순간 내 목소리가 셋으로 갈라졌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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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다른 방향에서. 나는 그대로 무너졌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손이 흙을 짚었다. 그리고 그 흙 위에 3개의 손자국이 동시에 찍혔다. 나는 숨이 멎었다. 내 손은 하나인데. 이제 늦었습니다. 왼쪽에서 속삭였다. 아니야. 오른쪽이 말했다. 지금부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주인의 모습도 겹쳐 보였다. 하나가 아니라 둘처럼. 나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살고 싶어. 그 말이 겨우 나왔다. 그 순간 양쪽의 목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완전히.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작게 누군가 말했다. 그럼 나를 버려. 그럼 나를 버려. 그 목소리는 바깥도 양옆도 아니었다. 내 안쪽 아주 깊은 데서 올라왔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진 채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로 그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 나를 버려. 누굴 말하는 건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이상하게도 너무 또렷하게 알았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게 아니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를 끊어내라는 뜻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몸이 무거웠다. 마치 2개의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무슨 소리 들으셨죠?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이. 나는 입을 열었다. 안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왼쪽에서 날카롭게 끊어왔다. 거짓말. 오른쪽에서도 바로 이어졌다. 저건 우리가 아니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알아. 내가 말했다. 그래서 믿을 거야. 그 순간 둘이 동시에 조용해졌다. 완전히.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까 그 방 안에서 문을 열기 전에나 그때 나는 분명히 나였다. 혼란스럽고 무서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갈라져 있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다. 문을 열고 그것이 내 팔을 잡고 나는 밖으로 나왔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아닌 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아니야.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 순간 왼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게 구분이 돼요? 오른쪽도 따라 웃었다. 이미 섞였는데 나는 눈을 떴다. 주인을 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지금이다. 그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을 들었다. 천천히. 손이 떨렸다.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어긋나고 있었다. 손이 올라가는 속도와 감각이 맞지 않았다. 그건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내가 중얼거렸다. 내 손 아니야. 그 순간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그만해!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손을 더 들어 올렸다. 팔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근육이 아니라 안쪽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 그건 내 거야. 왼쪽이 외쳤다. 버리면 끝이야. 나는 숨을 헐떡였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손을 바닥에 있는 돌에 그대로 내리쳤다. 관! 소리가 났다. 통증이 폭발했다. 정상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뼈가 부러지는 느낌과 동시에 무언가가 찢겨 나가는 감각이 겹쳤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 그 순간 양쪽에서 동시에 비명이 터졌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른 두 개의 목소리. 겹쳐서 찢어지는 소리.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가빠졌다. 손이 감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손이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아래를 봤다. 내 오른손, 피가 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 검은 형체가 겹쳐 있었다. 그리고 그 형체가 천천히 내 손에서 떨어져 나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기어갔다. 내 손에서 떨어져 나온 그것이 바닥을 긁으며 뒤로 물러났다. 머리카락이 늘어지고 그 검은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왜? 그것이 말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다. 왜? 나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만 헐떡였다. 그때 왼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이제 하나 남았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하나가 더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고통이 계속 올라왔다. 하지만 정신이 더 또렷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주인이 다가오려 했지만 손으로 막았다. 아직 끝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멈췄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 그 안에서 또 하나의 형체가 서 있었다. 이번엔 나와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웃었다. 이제 진짜 남았네. 나는 숨을 고르고 그걸 똑바로 바라봤다. 도망치지 않았다. 너는, 내가 말했다. 내가 아니야. 그 순간 그것의 얼굴이 아주 천천히 일그러졌다. 그것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는 이건 더 이상 나를 흉내내는 단계가 아니었다. 이미 나를 대체하려고 하는 단계였다. 눈앞에 서 있는 그것은 완전히 나였다. 얼굴, 체형, 서 있는 자세, 숨 쉬는 리듬까지. 다만 표정이 달랐다. 나는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데 눈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웃음.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 늦었어. 그것이 말했다.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내가 쓰지 않는 억양. 이미 하나 버렸잖아.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오른손이 아직도 욱신거렸다.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대신 감각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게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건 내가 아니었어. 내가 말했다. 그것이 고개를 기울였다. 확신해? 그 한마디가 내 안을 깊게 찔렀다. 나는 잠깐 멈칫했다. 확신. 솔직히 말하면 없었다. 방금 내가 떼어낸 그것이 정말 내가 아닌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일부를 잘라낸 건지 그 판단을 나는 할 수 없었다. 그 순간을 파고들듯 그것이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 남은 건 그것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야. 그리고 이어서 아니면 너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헷갈리게 하지 마.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것이 웃었다. 이미 헷갈리고 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때 뒤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눈 떼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더 강하게 고정했다. 시선 놓치면 바뀝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눈이 말라갔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것이 더 또렷해졌다. 힘들죠. 그것이 말했다. 그만해도 돼. 나는 숨을 참았다. 눈을 더 크게 떴다. 눈물이 흘렀다. 이제 충분히 버텼어. 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내가 스스로를 위로할 때 쓰는 톤이었다. 여기까지야. 나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저었다. 아니야. 그것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거리도 거의 없었다. 그럼 증명해. 나는 눈을 떴다. 뭘? 그것이 말했다. 네가 진짜라는 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증명. 어떻게? 무엇으로? 그때 아주 작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릴 때 물에 빠졌던 기억. 아무도 몰랐던 일. 나는 그걸 떠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나 초등학교 때 목소리가 갈라졌다. 계곡에서 빠졌었어. 그것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계속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발 헛디뎌서 숨이 가빠졌다. 아무도 못 봤어. 그것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정적, 그것이 멈췄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너 그거 몰라. 그것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나는 더 다가갔다. 왜냐면 그건 숨을 삼켰다. 내 기억이니까. 그 순간 그것의 입이 열렸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나는 그걸 보고 확신했다. 넌 나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의 몸이 흔들렸다. 그리고 형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팔이 길어지고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꺾였다. 다시 그 기어 다니던 것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니야. 그것이 말했다. 나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단호하게. 그 순간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졌다. 나는 그걸 봤다. 빛.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빛. 주인이 외쳤다. 지금입니다. 그 순간 그것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빛이 그 형체에 닿았다. 그리고 그것이 녹듯이 무너졌다.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흩어졌다. 검은 액체처럼 퍼졌다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사라졌다. 완전히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터져나왔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주인이 다가왔다.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숨만 쉬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 진짜 끝난 거 맞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지금은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그는 나를 똑바로 봤다. 기억이 남아있으면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다시 찾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마지막까지 따라붙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있는 공간에 오래 있지 않는다. 불을 끄고 자지 않는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내 목소리로 듣는다. 같이 있으면 따뜻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 절대로.